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오늘도 이제 3%대 하락을 보이면서 보시면은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 이탈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시 바닥으로 내려꽂는 건 아닌지 정말 이제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 하락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이 나오면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지 제가 보는 이 맥점의 딱 차트가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요. 차트 보시면은 아래에 뭐 든든한 이 지원군인 이 60일 이동평균선도 이제 힘차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제 저점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다시 오는 거지 이 매도에 대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라는 건 항상 상승을 하고 나면 이 조정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 기술인 횡보에 대한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올라옴으로써 이제 이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방향성이란 걸 다시 보여줘야 할 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지금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하락이 그러니까 우리 기술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제가 자세하게 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기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이제 하락 원인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가야 하니까 1분만 좀 짧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강한 거는 결국 뭐 연준의 이 변심 때문이죠. 지금 시장 어떻게 보면 이 금리나 기대감으로 좋았던 증시가 이제는 이 인하는커녕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파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머리를 들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이 국제유가 역시도 뭐 브렌트유가 118달러를 돌파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감이 다시 고조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고유가가 되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안 잡히면은 금리를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이 악순환고리에 딱 갇혀버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나왔는데 뭐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장에서 꼭 나오는 이 단골 핑계가 있죠. AI에 쓴 돈이 너무 많다. 뭐 그거에 비해서 실적이 좀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억지 조정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타이밍에 뭐 이런 거시경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 유가예요. 유가. 결국 이 고유가 시대가 되면은 다시 이 시장의 중심에 서는 게 바로 이 에너지죠. 오늘 뭐 전력주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인 이유이기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사실상 지금 이 시장 대비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낙폭 역시 뭐 현저히 적은 이유이기도 하지 않나. 이 고유가 시대에서는 이제 또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원전이에요. 이 마지막의 상승도 어떻게 보면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이 된 거죠. 지금 주가가 이 하락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하락 N자라고 하면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횡보를 했었던 이유가 이 고유가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시 이 원자력이 부각이 되면서 제가 말한 이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파동에 대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우리 기술에 대한 뭐 횡보가 이 눌림이 이걸 이제 추세를 꺾였다 보기에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이 우상향 속에서 나오는 이제 건강한 눌림목이자 그냥 횡보세일 뿐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력들이 마지막 라스트 구간에서 한 번 더 흔들고 이 박스 하단에 대해서 리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 전환을 만드는, 그래야지 이 지겨운 기간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현재 이 우리 기술은 철저히 제가 보는 예상한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이 60일선이 올라오는 구간까지는 뭐 힘을 모으는 뭐 횡보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이 방향성이 터져 나올 때라는 거죠. 맥점 차트를 봐도 상황은 명확하게 보이는데 우리 기술 지금 다시 이 맥점 밴드 안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밴드에 들어온 자리는 이 단순한 이 하락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이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정 덕분에 오히려 우리가 기다리던 아주 좋은 가격대에 다시 한번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가의 상승이 원자력의 악재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유가의 상승은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섹터가 다시 튀어오르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의 흐름도 보면 지난 시장에서 아주 유사한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서 그때 시장 하락이 전체적으로 발생하면서 충격파 나왔기 때문에 그땐 같이 밀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본질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서 이 우리 기술 역시도 같이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000원 라인대에서 3만원 라인대까지 아주 한파동을 시원하게 쏘아 올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우리가 같이 먹었던 그 수익이죠. 근데 그 상승에 대한 흐름과 파동에 대한 움직임은 다르지만 판박이에 대한 이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도 이 노란 밴드 라인을 지지로 방향성을 돌렸는데 지금도 우리 기술 횡보를 하면서 이 밴드를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횡보는 세력들도 매집을 하려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런 지루한 행보는 나왔잖아요, 여기도. 이때에도 이 밴드의 하단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내주면서 이 엄청난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된 건데 지금 역시도 개미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이 횡보 구간 역시 에너지를 응축하는 이 스프링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고 오히려 길고 옆으로 길수록 더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 우리 기술은 최초 처음 밴드에 터치할 때 이 2만원 라인에서 이 1차 매수 사인을 제가 드리고 현재까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이 하락 구간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차 매수의 사인까지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없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거고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이 추매의 자리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가 이 맥점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신호 여러분들 놓치지 않도록 제가 실시간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촌코치는 이 라인에선 매수를 이야기하고 여기선 매도를 이야기하고 현재 이 박스에서는 다시 이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것만 여러분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후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